안녕하세요. 코지루입니다. 저는 지금 운부리의 썸머탑을 뜨고 있는데 세 번째 풀었습니다. 지금 요 정도 떴고요. 고무단, 목 고무단, 그리고 이제 무늬를 셋업하고 늘리면서 무늬를 뜨고 있는데 세 번을 풀렀습니다. 솔직히 기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브로큰 립이 나오고 뭐 M1R, M1L 나오고 그 정도거든요. 레글런 늘림을 하면서 뜨는 건데요. 처음에 그 제시되는 무늬가 있는데 뭐 브로큰 립이 비밀 패턴은 아니니까 뭐 안, 겉, 안 이런 식으로 그 브로큰 립을 만드는 네 개의 코가 있는데 그 무늬를 첫 단에는 늘리고 그 다음 안쪽에서는 무늬를 뜨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안에는 무늬대로 뜨라고 나와 있어요. 무늬를 보고 무늬대로 떠라 이러는데 지금 이게 니팅 폴리브의 퓨어 실크라는 실이고 뭐 3mm 정도에 딱 알맞는 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무늬가 1도 안 보여요. 무늬가 1도 안 보이고 그 무늬대로 뜨라는 게 저는 그냥 매 단 써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안, 겉, 안, 뭐 이런 식으로 뜨라고 하면 좋겠는데 무늬대로 뜨라고 하니까 그 다음 단에서는 한 코씩이 늘어났잖아요. 늘림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은근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패턴 다음에 겉뜨기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막 수열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지금 약간만 지금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패턴 같은 거를 딱 머릿속으로 이해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거든요. 약간 막 그 피보나치 수열 생각난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 사람한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뭐가 어려워 안 겉 아닌데 이거 약간 그 초등학교 그 뭐라 그러죠? 사고력 수학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안에 패턴이 있어요. 근데 매 단, 아니 두 단에 한 번씩 한 코씩 양쪽에 한 코씩 겉뜨기가 늘어나요. 그러면 13번째 단은 어떤 뜨기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거 그거잖아. 수열이잖아. 이거 너무 지금 짜증이 났어요. 도안 자체는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무늬에서 규칙을 발견해서 그 규칙의 앞에 그러니까 네 개의 코가 있는데 한 코씩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 코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조금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완벽히 알지 못해요. 지금도 좀 헷갈리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뭐 한 울실로 된 4mm, 4.5mm 뜨는 거면 한두 단만 떠봐도 딱 그 패턴이 보일 텐데 이거 진짜 안 보여요. 이거는 진짜 안 보이고요. 장점이자 단점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늬가 틀려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떠도 되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브로큰 립이 아니라 지금 그냥 중구난방으로 왔다리 갔다리 립이 그러고 있거든요. 사다리 타기 마냥.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승이 났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안마다 난이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있잖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도안에서 특히 무늬가 있는 것들은 뭐 늘림을 하면서 그 무늬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어깨선과 연결되는 몸통에서 무늬가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코드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작가는 의도를 가지고 그 부분을 변형을 했을 거잖아요. 무늬를 맞추기 위해서 그 무늬와 무늬 사이에 겉뜨기 2개를 넣는다든지 뭐 어떻게 할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의도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화내는 건 아니고요. 물론 많이 떠보신 분들은 여기 무늬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겉뜨기 2개가 포함된 거구나, 추가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모든 뜨개인이 다 경험이 많은 건 아니고 꼭 모든 뜨개가 프루시오의 아픈 경험으로 인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책처럼 주석을 좀 달아주면 안 될까요? 주석을 달아서 이 부분은 뭐 사이즈에 패턴을 맞추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음보리아를 시작한 지는 솔직히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일단 고무단은 너무 쉽죠. 이거는 그냥 인내가 필요할 뿐이지 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고무단만 떠두자 하고 고무단을 떴고, 그 위에 셋업단을 떴는데 그 무늬대로의 늪에 빠져서 무늬대로가 안 되고 계속 틀리고 그러다가 풀렀어요. 근데 이 고무단을 제가 2.75 바늘로 아마 떴을 거예요. 이것까지 풀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만 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사를 막 뜨면서 무늬대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가디건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둘러져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목이에요. 근데 여기를 오늘까지 하면 4번 풀렀네요. 첫 번째 한 14단을 떴다가 계속 풀러가지고 실은 지금 만신창이가 됐고요. 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좀 가릴까? 이게 좀 가릴까요? 이게 TV로 보시는 분들은 왜 TV로 보는 거예요? 진짜 변태 아니겠죠? TV로 보는 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네, 이렇게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떤 도안을 어렵다고 느끼시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이 추가되지 않은 것들을 뜰 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 수민 작가님의 튤르리 폴로를 뜰 때도 진짜 많이 틀렸었고,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패턴을 이해하지 못한 채 끝났는데요. 옷을 다 뜨기는 떴지만 뭐 틀렸다 맞았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튤렐리의 구조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구조물이 반복되는 건데 그게 8코 반복이었는지 12코 반복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그걸 반복하면서 걔도 이제 이렇게 늘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차트 도안이었는데 차트를 솔직히 다 그리려면야 다 그릴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길게 다 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수미님은 그러시진 않았고, 수미님은 제가 봤을 때 되게 공간지각 감각이 좋으시고, 그 남편분이 건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디자인을 만들 때 남편이랑 같이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구조물을 쌓듯이 하는 거여서, 그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 구조물에서 늘어나면 어떤 코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겠지만, 그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뭐죠? 정육면체 실선과 점선 있잖아요. 뭐 그래도 저 공부도 다 하고 하긴 했어요.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근데 실선과 점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접어서 정육면체가 되는 거를 초등학교 때 그 과제를 냈던 것 같은데, 절대 이해가 안 되고요. 전개도 이해가 안 되고요. 뭐 여기랑 여기랑이 밑면이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저 이해 못해요. 그냥 외웠어요. 여기랑 여기랑 밑면, 여기 옆면, 여기를 접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거를 저는 그냥 외워서 아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3D, 4D 이런 거에 되게 능통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서 다 기술되어 있지 않은 패턴을 깨우쳐가면서 뜨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던 도안은 지금까지는 튤릴리 폴로였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 게 어려우셨을까요? 좀 궁금해지네요. 어, 뿌띠니트의 아라는 아직은 안 떠봤던 것 같아요. 뿌띠니트의 아라는 제대로 된 아라는 안 떠봤지만, 스톰 스웨터는 뭐 건지무늬이긴 하죠. 그거는 전혀 어렵지 않았고, 뿌띠니트의 도안은 그냥 되게 이해가 잘 가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My Favorite Things도 괜찮았지만, 제가 15번인지 18번인지 21번인지를 떴거든요. 그 꽈배기가 있는 걸 떴는데, 그것도 꽈배기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억지는 아니지만 작가님이 어떻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거기를 잘 이해를 못하고 풀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고, 졸려가지고 아직 떠보지는 않았지만, 그 방구석 코시리님의 도안이 되게 친절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논란의 여지 없이 설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타르 스웨터 도안을 사두긴 했는데 아직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코슬링 거가 되게 친절하게 다 되어 있다고 하고, 바느리하기 도안도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바느리하기는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만 얘기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날까요? 바느리하기는 메리아스만 떠봤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아직까지 어렵다를 말할 순 없지만 깔끔하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움브리아는 도안이 조금 깔끔하지 못하다고 하면 작가님한테 죄송하지만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간결하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고, 솔직히 뜨는 기법이 어려운 거는 별로 없지 않나요? 별로 없는데 어떻게 깔끔하게 설명을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리니팅인가요? 제 작가님들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아무튼 그분의
바프리 가디건을 떴는데 그건 정말 도안이 차트가 그냥 계속 있거든요. 다 있어요. 정말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화내는 거 아니고요. 그랬었고 두루미 작가님의 올드 패션드 가디건을 떴는데 이것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걔가 차트가 다 있었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거기 나오는 꽈배 아니 그 다이아몬드 꼬임이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이 좀 어려웠거든요. 아마 다 반대로 떴던 것 같아요. 걔는 조금 무늬 자체가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움보리아는 그래서 아무튼 멘붕이고요. 한 단을 뜨면서도 이게 지금 맞게 뜨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컷, 안 난 컷. 응? 어떻게 되는 건지. 컷, 안 컷, 컷, 안 컷.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우키 티셔츠 영상은 다들 재밌게 보셨을까요? 로우키 티셔츠는 진짜 재미있게 떴고요. 깔끔하고 정말 좋은 도안입니다. 로우키 사랑해요. 틀릴 것 같아. 지금 하지 말까요? 틀릴 것 같아요. 저번에 아니 조회수 20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의 마음을 담았던 리덴챗은 공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많이들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뭔가 리덴챗은 뜨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도 뜨개를 하고 보는 사람도 뜨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자는 게 취지였는데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움브리아를 지금 계속 틀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어려운 도안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을 했는데 화내는 거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움보리아가 뭐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름 저는 틀려도 그냥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안 뜨는 것보단 뜨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뭐 괜찮지 뭐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니까 했는데 그래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이번에는 진짜 완벽하게 떠보자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렇게 봐도 무늬가 전혀 맞지 않네요. 무늬가 맞지 않지만 살짝 감을 잡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 플로리다 바다까지 한 4시간 정도 아니다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생일 겸 해서 강아지 바닷가에 가려고 갔다 왔는데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더워서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그늘막을 바다에서 처음 쳐봤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땡볕에 있다가 왔었는데 확실히 그늘막이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맥주도 마시고 뜨개도 하고 뭐 그러다 왔습니다. 그리고 큐뮬러스 티셔츠를 아직도 뜨고 있어요. 거의 다 떠갔는데요. 이제 밑단은 아이코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코드 마무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음보리아는 솔직히 저는 올해에는 완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소매분리 정도 진행을 해놓고 쉬엄쉬엄 떠서 내년에 입을 정도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빨리 데이지가 디건 뜨고 싶고요. 오늘 인스타그램 보다 보니까 바나님이 108 스웨터 너도 한번 대접하라. 108 스웨터 아시나요? 제가 욕한 게 아니라 그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그거를 함뜨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좀 혼자 뜨개질하는 게 재미없기도 하고, 뭐 다른 뜨개인들이 어떤 실로 뜨는지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서 함뜨를 할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 중이에요. 되게 얇은 실로 뜨는 아란 스웨터잖아요. 근데 뜨고 나면 몸에 적당히 착 붙으면서도 예쁠 것 같은데 무늬가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도 다이아몬드인데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된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헷갈려 하는 거였는데 잘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고, 그 도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도안을 사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뜬다면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원작실로 뜰까 했는데요. 원작실로 뜨게 되면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진짜 비싸죠. 근데 미국에서도 그게 엠야크였죠. 엠야크 뭐죠? 베이비 어쩌건데. 음. 한 볼에 29불이거든요. 한 볼에 29불인데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뜰 거고, 제일 작은 사이즈가 만약에 뜬다면 제일 작은 사이즈가 100cm? 가슴둘레 100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뜰 건데 그럼 8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30불씩 잡고 8볼 하면 240불에다가 텍스가 저희 주는 10%거든요. 그러면 24불 하면은 240불, 24불, 264불이잖아요. 264불이면 환율이 1,400원이라고만 해도 36만 9천 원이거든요. 근데 카디프로 뜨신 분 걸 봤는데 그것도 예쁘더라고요. 카디프로 360g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14볼하고 조금 더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 사이즈로 떴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12볼이 든다고 치면 12볼 곱하기 27,000원 하면 32만 4천 원이니까 얘를 1,400원으로 나누면 뭐 한 30불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인증을 안 하면 바로 방에서 쫓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런 강제성이 있으니까 완성이 될 것이고, 되게 완성도 있는 작품을 완성하게 돼서 정말 좋은 옷을 한 벌 갖게 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프로젝트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가을이 되기 전에 다들 어떤 걸 뜨고 싶어 할까? 나는 어떤 걸 뜨면 좋을까? 이런 거를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 장기 프로젝트를 잡고 있으면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망설여집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기는 해요.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제일 고민은 과연 내가 그 듀데이트 안에 뜰 수는 있겠죠. 어떻게든. 그렇지만 다른 걸 많이 못 뜨면서 그걸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있고, 문의가 좀 어려워서 스터디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뭐 실값은 그 다음 문제고요. 실이 비싸기는 하지만 내가 실력이 없지 돈이 없냐? 뭐 이런 마음으로 사면 사는 거지 뭐. 뭐 내가 그 정도도 못 쓰냐? 뭐 이러면서 사는데 모르겠어요. 가을에 뜨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 108에다가 올인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니덴챗은 뜨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몬보리아는 아직은 틀릴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했고요. 지금 며칠째 한 새벽 1시에 자고 있거든요. 푸르느라. 뜨는 거는 진짜 한 14단 뜨는데 30분이면 뜨잖아요. 아직은 이제 코가 한 200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풀르는 거는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얘가 꽤나 실을 많이 쓸 것 같더라고요. 브로큰립도. 그래서 도안에 써있는 대로 3보를 샀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요새 그 영상을 매일매일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별로 매일이 달라진 건 없지만 정말 주식도 이렇게 분석하면서 하진 않았는데, 근데 니덴챗 같은 경우에는 봐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영상이 길기도 하고 어떤 정보나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수다면 채널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속으로 봐주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영상은 뭐 40분, 45분인데 평균 시청 시간은 뭐 5분, 뭐 이 정도인데, 그렇다 보면은 이 영상은 별로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추천해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의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야겠다. 그 평균 시청률을 몇 프로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말을 좀 생각하기도 했는데, 약간 니든챗은 정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유 있게 천천히 얘기하면서 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회수랑 상관없이.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제가 좀 계속 틀려서 흥분해서 와다다 한 것도 있지만 빠른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 말을 빨리 했던 것 같아서 이 니덴챗의 스타일과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고 갑자기 반성의 시간이 됐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은 요새 뜨고 있는 것들과 브이로그를 합쳐서 올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뜨는 게 단조로워요. 큐뮬러스, 뭐, 메리아스 뜨기 조금 하고 있고, 그게 다여서 별로 보실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곧 주말입니다. 다들 주말에 뭐 하실 건가요? 저는 스파이더맨을 보러 갈 계획인데요. 그 한국 영화 제목은 뭘까요? 그 오디세이라고 하나요? 저 아무튼 그걸 보러 갈 건데 그리스 신화를 1도 몰라요. 그래서 그 오디세이 전에가 뭐죠? 율리아스인가?
율리아든가 뭐 그것도 모르는데 거기다 한글 자막이 없으니까 완전한 이해는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 사람은 아니고 미국에 산다고 그 영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니고 말은 할 줄 알지만 100% 그런 거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밌게 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입니다. 그 한국에서는 뜨개 하면서 영화 보는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의 고민을 같이 잘 들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도 되겠죠? 그분들한테 신뢰가 되진 않겠죠? 어떤 분이 솔직히 말하자면 이분 제가 아는 분이에요. 딱 댓글을 보자마자 누구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상에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처음이라 그런 걸까요? 처음이라서 그런 거라고 말해줘요 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만 그래 괜찮아 라고 공허한 응원을 보내기보단 저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안락함, 다양한 이야기로 이루어진 컨텐츠가 있고 이러한 컨텐츠를 원하는 소비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는데요. 지금 느끼시는 불안과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들은 공감이 되는 영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F인데 왜 쌉티처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괜찮다고 하란 말이에요. 왜 티처럼 공허한 응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다른 분은 제가 그 컨티넨탈로 뜰 때 너무 널손인 것 같다고 그런 고민을 얘기했었는데 쫑쫑 느낌을 원하면 플리킹을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플리킹을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제가 중간에 업무 연락이 와가지고 그 메신저에 답을 하느라고 키보드 소리가 좀 들어갔는데 원래 굉장히 키보드를 우렁차게 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그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솔직히 셋은 저도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면서 지금도 약간 목이 간지러서 기침을 했는데 그런 부분만 잘라내고 거의 편집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키보드 소리나 이런 생활 소음이 깜짝 놀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막으로 하는 채널이 많은데 말을 하니까 뜨게 하기에 좋다고 하셨었는데 저도 그런 게 좀 고민이었거든요. 뭐 썸네일이랑 제목을 봤을 때 아 재밌겠다 해서 클릭을 했는데 말을 안 하면 집중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뜨게 하면서는 안 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뜨게 하면서 익숙해지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느끼는 건 약간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람의 목소리라는 게 되게 뭐랄까요?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되게 소신 있게 뭐라고 하죠? 소신 있게 얘기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자기 주장 강하네? 아니면 이 사람 되게 센 사람이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여러 가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템포와 그런 높낮이 같은 게 뜨게 하기에 너무 소란하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차분해진 거 느껴지시나요? 계속 이걸 유지해야 할 텐데 흥분하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그게 거슬릴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차분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이 아닌 날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디선가 떠드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음보리아 좀 무늬에 익숙해질 때까지 떠볼게요. 보이실까요? 썸네일을 뭘로 하죠? 맨날 이 썸네일이 문제야. 썸네일이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영상이 있었잖아요. 조회수 22 나왔던 걔가 조회수가 100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전에도 유튜브 채널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조회수가 3,000, 5,000 이래도 좋아요는 2개, 3개인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뜨개인들은 역시나 너무 따숩고 친절한 것 같아요. 조회수는 100인데 좋아요가 7개면 진짜 많이 달린 거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긴다는 거는 되게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 어딘가에 뭔가 기록을 남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로우키티 셔츠에는 어떤 분이 사이즈 작으신 분들은 실값 아껴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사이즈가 커지면 많이 떠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항상 도안에 제시된 것보다 실이 덜 들거든요. 이게 널선이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옷의 형태가 좀 덜 잡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뭐 딱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코가 가지런하게 뜨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이번 주에는 음보리아를 주말까지는 좀 떠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큐뮬러스도 밑단과 목을 먼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바이바이.